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3월 18일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 얘기하기 전에 또 속보가 하나 떠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10시에 나온 얘기인데 박원순 피해자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박원순 씨의 성범죄에 피해를 당한 여성 공무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지금까지 이제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유가 일단은 2차 가해를 당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본인도 공무원이지만 본인의 부친 그리고 본인의 남동생도 다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피해자의 부친은 국가공무원이고 남동생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동생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걸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민주당에서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저렇게 이제 가해 행위를 2차 가해 행위를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괘씸하죠. 근데 이제 너무 참을 수가 없으니까 나오신 거예요. 뭐 마치 선거철 돼서 나오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선거철에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 이게 누구 때문에 발생한 선거입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민주당에서 막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오해가 있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또 박영선 씨도 심지어는 이제 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뭐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썼던 남인순, 고민정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박영선 씨 선거 캠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셔가지고 이제 나오셨는데, 나와서 이제 본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몰랐었는데,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피해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뭐 녹음이나 녹취, 녹화, 촬영 이게 일체 이제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사진은 없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도 이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그분의 메시지는 뭐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는 이제 피해자가 직접 나오셔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서야 민주당에서 미안하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내용을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뭐 하나 말한 내용이니까. 다만 이제 이 김태년 지금 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이죠. 원내대표인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이 선거를 지금 지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이 부족했다, 뭐 피해자가 불편 없이 일상 복귀할 수 있게 책임 다할 것이다, 뭐 진심으로 사죄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사실 선거철이 되기 전에, 선거라는 게 어떤 우리에게 오기 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아무 소용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모든 일이 다 짜증날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박원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아이씨 진짜 나쁜 이때 기어 나와가지고 막 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나쁜 악당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김태년 같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박원순 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 좀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이나 당략을 위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2차 가해를 해온 거라면 그게 더 악마 같은 짓이거든요. 그게 더 악마 같은 짓인 겁니다. 차라리 당신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원래부터 악당이에요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미래를 봤을 때 정치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사람을 매도하고 어린 여자, 그것도 같은 공무원을, 사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자영업자도 아니고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는지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제 예산 얘기합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했던 거 이건데요. 3월 16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 뉴스인데,
천조 나랏빚에 이자만 매년 20조 빚내서 이자가 불판이다라는 기사입니다. 20조라는 금액이 와닿지 않으실 텐데 20조면은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매년 4대강만큼의 이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국채 이자가. 매년 20조면은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쇠가 빠지게 방위 산업 육성해서 무기 개발해가지고 이걸 해외에 저 무기 파는 죽음의 상인과 같은 나라다라는 소리 들으면서 해외에 전투기도 팔고 폭탄, 체류탄 미얀마에서 지금 군인들이 사용하던 게 한국산 체류탄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체류탄이나 뭐나 이런 거 막 팔아제키면서 번 돈이 그렇게 방산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22조입니다. 매년. 그게 맥시멈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22조인데 매년 이만큼 지금 빚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봅시다. 정부가 올해 180조 원이 넘는 국고채를 발행키로 하면서 연간 국고채 이자만 20조 원을 훌쩍 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위로금까지 거론했고 국고채 금리가 오름세임을 비춰보면 이자 비용은 더욱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일본처럼 빚내서 이자 갚는 지경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자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 5년간 국고채 발행량 및 이자 비용을 봅시다.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 중입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도대체 이렇게 빚을 낼 일인가 싶을 정도로 현 정부 5년 동안 빚이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다음 넘어보면 정부에 따르면 당초 기획재정부가 계획한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6조 정도였습니다. 4천억 원은 뗍시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규모가 186조까지 늘어났다. 한 9조 늘었네요. 그러니까 10조 늘었죠. 9조 9천억 는 거죠.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은 15조 원 규모인데 5조 1천억 원은 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금 빼고 나오고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잉여금,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걸로 충당하지만 나머지 9조 원은 국고채 발행으로 메우기로 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채권을 파는 겁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965조 9천억까지 불어나서 이른바 나랏빚 천조 시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어이가 없습니다. 기재부는 종전 예상한 올해 국고채 이자 비용은 20조 2천억인데 이번에 추경까지 고려하면 20조 4천억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7조 3천억 원보다 3조가 많은 수준이다. 1년 사이에 3조가 늘어나 버린 겁니다. 이자만. 문제는 국고채 이자 비용이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국고채 추가 발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다음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에서 벗어난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니 돈 주냐고요? 니 돈이냐고.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규모 국고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나라가 돈이 없어요. 세금을 더 걷어서 국가의 예산은 세금 수익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현금을 더 찍어내든지 해야 되는데 현금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멍청한 댓글 쓴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난해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해서 총 12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했는데 이때 8조 8천억 원은 지출 구조 조정, 그러니까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 한 건데 이건 가지고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3조 4천억 원은 채권 빚내서 줬다는 거예요. 국채가 뭐냐면은 나라가 우리가 이만큼 빚을 내고 나중에 얼마 뒤에 갚겠습니다. 이거 좀 돈 빌려주시면 이자 올려서 갚아드릴게요라고 이제 국제시장에 내놓으면 이걸 일본이든 미국이든 아니면 개인 투자자든 사는 겁니다. 물론 한국 내 개인도 살 수는 있습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도 정부의 부담이다. 국고채 유통금리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정부가 국고채 발행할 때 적용되는 표면금리가 올라가고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된다. 한국도 자칫 일본처럼 이자 비용 대느라 추가로 국고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대규모 국고채 발행에도 이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저금리의 영향이 컸다. 사실상 표면 금리를 의미하는 국고채 평균 조달 금리,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매달 낙찰되는 금리는 2018년에 2.43%였는데 2020년에 1.38%까지 떨어졌죠. 이 경제가 다 안 좋았으니까. 근데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저금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기재부는 2021년 국고채 발행 계획에서 외국인, 국내 금융기관 등의 안정적 수요가 전망되지만 금리 상승 가능성 등에 따라 일부 투자 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며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을 고려해서 발행하겠다 블라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빚내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멍청한 댓글이 뭐냐, 여기 보시면 나라 빚? 일본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 비교 동영상 유튜브에서 찾아봐. 기자 양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이게 멍청한 소리냐면요.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멍청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튜브에서, 저도 유튜브입니다만, 유튜브에서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니 일본도 국채가 그 부채가 뭐 몇천 프로고 미국도 몇천 프로인데 한국이 조금 빚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인지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겁니다. 왜냐? 일본, 그러니까 여기 뭐 OECD 얘기도 했는데 아까 밑에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이제 그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뭐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고채를 좀 더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지들이 돈을 찍어서 내놔도 문제가 없어요, 크게. 왜냐? 국제 결제 그러니까 국제 결제에 쓰이는 화폐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유로, 또 위안화, 그다음에 엔화, 달러화 이런 것들은 국제 결제에 쓰이는 국제 통화입니다. 국제 통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돈을 더 찍어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20조 필요하다.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논리로, 아니 국채 팔지 말고 그냥 한국은행에서 20조 찍으면 안 되냐 돈, 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간단한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20조의 돈을 더 찍어내면요, 그 돈이 얼마가 되냐면 한 200조? 나중에 한 220조인가 2000조, 한 220조 정도 시장에는 돈이 더 풀리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돈 가치가 떨어져요. 20조를 찍었는데 왜 220조가 되냐, 그 설명을 드릴게요. 20조란 돈을 찍어서 은행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행은 그 20조 중에 한 10% 정도만 빼고 나머지 그 18조를 18조 뭐 한 7, 8조를 대출을 줍니다. 그죠? 그러면 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를 또 지가 얼마나 은행에 넣고 은행에 또 얼마 넣어요. 그러면 그걸로 또 대출을 줍니다. 그러니까 돈은 은행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전체 시장에서는 이 20조가 대출 복리 형태로 자꾸 대출로 나가기 때문에 대출 받은 사람은 이걸 다시 또 은행에 넣을 거 아닙니까? 빚을 갚든 뭘 하든 간에 사업 자금으로 쓰든. 그러면 그걸 받은 은행은 또 대출을 줘요. 이런 식으로 대출이 10단계 20단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20조만 찍었는데 지금 돌고 있는 돈은 200조가 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늘, 모든 예금주가 예금한 돈이 은행에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통장엔 찍혀 있죠. 하지만 은행에는 그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대출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뱅크런을 하게 되면 은행이 이 돈을 한꺼번에 이 사람들에게 다 줄 수가 없어요. 일단 이런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20조를 찍어도 이거를 일본 안에서만 이 돈이 도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화폐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엔화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담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옵니다. 또 하나, 일본 정부가 지금 빚이 얼만데 걔들은 그냥 빚으로 사는 건데 그렇게 국채 발행해도 일본은 잘 굴러가는데 한국은 왜 국채 발행을 그렇게 두려워하냐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본의 국채를 누가 갖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일본이 발행한 국채의 거의 90%는 일본 사람들이 샀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부의 채권을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일본 정부가 돈 갚기 싫어 이래버리면 그냥 일본 내에서만 조용히 해결돼요. 모라토리엄도 안 생깁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돈 좀 10년 있다 갚을게요 이래버리면 뭐 자기들이 지고 가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국채는요, 대부분 외국인이나 외국인 투자자 또 외국 국가들, 외국인 기관이 구매를 합니다. 나라 밖에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밖에서 돈 한 번에 야 빚 갚아 이래버리면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 게 IMF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아무리 채권을 발행해도 일본 사람들이 이걸 다 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19년까지 요때 기사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때 19년까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 우리 정부의 채권 비율은 지금 뭐 자기 자본 비율 대비했을 때 한 30% 정도다. 그러니까 지금 빚이 전체 우리 경제 규모 예산 대비 한 30% 정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건전한 겁니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야 한 30%면 괜찮네. 한 60%까지는 빚을 더 늘려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단순하게 그 수치만 보고. 그래서 이제 뭐 OECD 어쩌니 여기 이런 댓글들이 헛소리가 나오는 건데 홍남기 장관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부총리가 지금 30%인 건 맞는데 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는 이게 20에서 30%대가 유지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러다가는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정도 늘어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이자만으로 20조가 넘는 금액을 갚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거 그 다음 정부에서는 진짜 곤란해질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또 IMF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기반 경제가 그렇게 든든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이 OECD 국가들 여기도 헛소리 있잖아요. 한국 국채비 OECD 타국가 운운하는 거. OECD 국가 거의 대부분이 지하 자원이나 천연가스나 뭐 원유, 해외 유전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차하면 그거 투입하면 됩니다. 근데 한국이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사람 팔아서 빚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진짜 쥐뿔도 모르는 양반들이 어디 이상한 유튜브 가서 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기재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유튜브 만든 인간들보다 바보라서 지금 이러고 앉았겠냐고. 뭐 빚 적게 내면 그만큼 기재부 애들이 보너스로 타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재명 씨는 또 뭐라고 하냐. 기본소득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러면서 뭐 빚내서 더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1년에 50만 원 쪼개면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근데 그 중에서 한 15%는 운영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하는 것도 운영비용 나갑니다. 지역화폐도. 그 발행 비용이나 뭐 홍보 비용이나. 결국에는 한 달에 한 3만 2천 원쯤 준다는 거예요. 이재명 씨의 기본소득이면. 한 달에 3만 2천 원이면요. 한 달에 3만 2천 원이면. 네? 한 달에 돼지고기 삼겹살 한 2근 주는 겁니다. 한 1.6kg 정도. 한 3근 되겠네. 한 달에 돼지고기 삼겹살 3근 주는 게 기본소득입니까? 그것도 나라 빚내가지고. 좀 적당히 좀 하십시오. 적당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이 머리 나쁜 사람들이 국가의 어떤 국고를 도둑질해 가는 거를 보고 있어야 됩니까? 좀 적당히 좀 하시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